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발 스모그 차단을 위해 서해에서 처음으로 인공 강우 실험이 시도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25일 서해상에 인공 강우 물질을 살포해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고효율 미세먼지 집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초미세먼지 발생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 굴뚝 없는 발전소 구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역과 함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RSV의 유행도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 환자가 전국 곳곳으로 퍼지는 추세지만 보건당국은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국발 스모그를 차단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서해에서 인공 강우 실험이 실시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금요일인 25일 서해상에 기상항공기와 기상 1호 선박을 투입해 인공 강우 물질을 살포한 뒤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 강우란 자연 상태의 구름에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요오드 화환이나 드라이아이스와 같은 비의 씨앗을 뿌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 등 내륙 지방에서 몇 차례의 인공 강우 실험이 있었지만 서해에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실험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환경부는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시도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어제부터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12개 시도는 이미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개 시도는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장 가동 조성,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지구촌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기상 이상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폭염으로 박쥐가 떼죽음을 당했고 유럽 지역 바다는 수온 상승으로 해파리가 급증하자 해파리 전시회까지 열렸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속이 훤히 비치는 해파리들이 춤을 추듯 헤엄칩니다. 화려한 색상의 해파리에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시선을 빼앗깁니다. 프랑스의 한 수족관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하기 위해 해파리 전시회를 연 겁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고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해파리 먹이인 플랑크톤이 급증했고 해파리 개체 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발트해와 흑해가 특히 심했습니다. Ce qu'on peut dire aux gens, attention, voilà ce qui va se passer. Et pour que ça les intéresse, on leur montre la beauté extraordinaire de cette nature, puisque en plus d'être des marqueurs du dérèglement climatique, 실제 지난 45년 동안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수온은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10년에 0.12도씩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는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일 40도를 웃도는 기온에 동물원은 물개에게 꽁꽁 얼린 생선을 간식으로 줬고 기린과 코끼리에겐 시원한 물을 뿌려줬습니다. They spend most of their day eating, and then as soon as they're finished, they get straight in the water and cool themselves down. 남호주에선 지난해 11월 야생 박쥐 3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시드니 대학 연구진은 박쥐의 집단 폐사가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그린란드 빙하 유실이 지난 2003년 이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팀은 인공위성으로 그린란드 전역의 빙하 유실을 측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6년 사이 매년 약 2,800억 톤이 유실돼 0.7mm씩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인류가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주범으로 화력발전소와 경유차, 각종 산업시설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은 물론 제철과 시멘트,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굴뚝 없는 발전소 구현을 위해
고효율, 저비용 집진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각종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화합물과 황산화물 등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가스 형태의 2차 초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제거 효율을 50% 이상 높이고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물을 응축시켜 오염물질 제거 공정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기술입니다. 약품을 쓰기 전에 열분해를 한다거나 한 가지 장치가 아니라 2단으로 써가지고 제거 효율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거의 100%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입자 상태로 배출되는 1차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집진 시스템도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1차와 2차 초미세먼지를 기존 배출량에 비해 90% 이상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중벽 구조와 새로운 필터 재생 시스템을 결합해 필터 수명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시설 비용을 저희가 약 50%까지 낮출 수 있고요. 배출되는 먼지 농도는 기존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초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고효율 실용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굴뚝 없는 발전소 구현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고성능 집진 기술과 지구 온난화를 함께 줄이는 미래형 환경 설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홍역이나 RSV 같은 전염병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 환자가 발생하면서 더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에게 잘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할 텐데 보건당국은 오히려 숨기는 모습입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의 산후조리원. 신생아와 산모들이 있어야 할 곳이지만 내부가 텅 비었습니다. 입구에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RSV가 유행한다는 작은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RSV는 콧물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인데 특히 어린아기는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이송하고 퇴시시켰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다 퇴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소독을 하는 중입니다. 산후조리원이 폐쇄된 건 이곳에서 RSV 환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 한 명이 RSV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건당국은 곧 산후조리원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염된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을 이용했고 대학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아 확산 위험이 있었지만 시민들에게는 입을 닫은 겁니다. 그 사이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또 다른 신생아 한 명도 RSV에 감염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아까 최종적으로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 중이라고, 격리 치료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픈을 시켰죠. 그리고 RSV 바이러스가 확진 났다. 그러니까 퇴원을 하시라고. RSV에 감염된 아기 가운데 한 명은 병을 고쳤고 한 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에서 처음 확인된 RSV는 경기도 시흥과 제주, 인천에 이어 구미에서까지 환자가 나오는 등 전국으로 퍼지는 추세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직항 입국자 10만 명 가운데 1.4명은 감염병을 안고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국가별 국외 유입 감염병 환자 발생률 추정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댕기열과 홍역 등 감염병에 걸린 후 국내로 입국한 내외국인은 모두 529명이었습니다. 이들 환자가 입국 전 방문한 지역은 아시아가 4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항 비행기 입국자 10만 명당 국외 유입 감염병 발생률은 1.36명으로 산출됐습니다. 보고서는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도 점차 증가해 지역 국가별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 치매 문제를 가족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 사업이 올해 더 확대 시행됩니다.
지역 치매 안심센터가 연내 모두 문을 열고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사업도 확대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에 속도를 냅니다. 먼저 치매 안심센터 256곳을 연내에 모두 정식 개소하는 것부터 목표로 삼았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지역 거점격입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돼 치매 관련 상담과 검진,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곳은 지난해 말 기준 166곳에 그쳤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독거노인 같은 치매 고위험군은 예방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춥니다. 전국 50곳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해 치매 안심병원도 만듭니다. 환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고 요양도 하게 하자는 계획인데 현재 5곳 공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통장 관리나 의료행위 동의가 어려운 치매 노인들을 위해 공공후견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작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후견 사업은 현재 3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시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도 경도 치매 환자까지 완화하고 전문직 퇴직 노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후견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여자 쌍둥이를 탄생시켜서 윤리성 논란을 불렀던 중국 과학자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과학자 허젠 쿠이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여자 쌍둥이를 탄생시켰습니다. 신생아가 에이즈 보균자인 아버지로부터 병을 물려받지 않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겁니다. No gene was changed except the one to prevent HIV infection. The girls are safe, healthy as any other babies.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과학계가 들끓었습니다. How could a doctor and your team change the gene pool of human species without considering the need to consult other parts of human species? 조사에 착수한 중국 당국은 허젠 쿠이의 유전자 편집 실험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허젠 쿠이가 사적인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당국의 관리 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유전자 편집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당국은 허젠 쿠이와 관계자들을 연구윤리와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안기관에 넘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사법체제 성격상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허젠 쿠이는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선전 남방과학기술대학은 성명을 통해 허젠 쿠이의 연구를 중단시키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네,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지난주 케이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열된 대학 입시 경쟁과 상류층의 과도한 사교육을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욕망, 그리고 비뚤어진 교육관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온에시 사이언스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바라본 욕망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